과거 42만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편차를 나타냈고요. 이 그래프를 킬링 곡선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우나로아라고 써 있죠. 1958년 3월부터 킬링 박사가 세계 최초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일마다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킬링 박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킬링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극 대륙 속에 있는 빙하 속에 기록된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기록을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산소는 두 가지 동위 원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흔한, 가장 이제 안정한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있고요. 그리고 18짜리 이제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이제 수소하고 결합하면 H2O, 물, 이제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산소 중에 질량수가 18짜리인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16을 포함하고 있는 물보다 더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 18짜리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무겁기 때문에 증발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산소 18짜리를 포함하고 있는 물이 증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수면에서 16짜리와 18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물이 모두 활발하게 증발을 하겠지만 기온이 낮을 때보다 기온이 높을 때가 산소 18짜리를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발될 거고, 이 증발된 이 물이 수증기 상태로 대기 중을 떠다니다가 강수가 되고, 강수가 된 게 남극 대륙에서 얼어서 빙하로 쌓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빙하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오래된 빙하가 되는 거고, 더 오래된 빙하 안에 산소 16을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분에 18을 포함하고 있는 물 분자의 비율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낮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16에 따른 1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잘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때는 기온이 어떻다? 기온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보기에 기억,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하여 알아낸 자료다.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도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나무는 평균적으로 수십만 년의 기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수천 년 단위의 기후 변화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십만 년의 단위의 기후 변화는 빙하의 얼음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기에 기온이 높았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디귿. 해수에서 증발하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 16에 따른 18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높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높았다라는 거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디귿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기후변화의 원인 A, B, C를 나타냈고요. 기후변화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그리고 인적 요인은 온실기체 사용, 에어졸 배출, 사막화, 그리고 산림 훼손과 도시화 등이 있죠. 기억, A는 불규칙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지구 외적 요인은
천문학적인 원인에 의해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세차운동 같은 경우는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20률 변화는 뭐 대략 한 10만 년을 기준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약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불규칙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인위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기억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비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변화시킨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는요, 지구 외적 요인에 포함이 되는 거지, 지구 내적 요인이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를 익힐 수는 없는 거죠. 디귿, 과잉벌목은 시에 해당한다. 그렇죠. 인위적 요인 중에 지표면의 상태 변화 중 생식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그림은 지구 자전축이 이제 변하는 세차 운동을 나타낸 거죠. 지구 자전축이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 외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보게 기억. A에서 B에 변하는 세차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 예, 그쵸? A에서 B로 되는 기간은 13,000년이다. 자전축이 약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기 때문에 경사 방향은 그거의 절반값인 13,000년마다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디귿, A에서 B로 되면 원일점과 근일점에서의 북반구의 계절은 반대가 된다. 현재 북반구, 이제 북반구 중에도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원일점에 놓여 있을 때가 현재 여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 될 거예요. 근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되는 거고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원일점일 때, 즉 겨울일 때는 현재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근일점에 놓여 있을 때 여름, 현재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되기 때문에 연교차가 현재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 되겠죠. 3번 문제와 같은 세차 운동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는 현재가 되고요. 나는 13,000년 후의 모습이 돼요. 북반구 중위도, 즉 우리나라는요, 원일점에 놓여 있을 때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절은 여름이고요. 그리고 근일점 B에 위치해 있을 때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겨울이 돼요. 자전축이 반대가 될 때는요, C 위치 원일점에 있을 때가 북반구 중위도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거고, 그리고 D 근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이 되겠죠. 현재 여름과 13,000년 후에 북반구 중위도 여름을 비교를 하면 13,000년 후에 여름이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더운 여름이 되는 거고, 겨울은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변하면서 기온의 연교차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기억. 여름이 되는 위치는 가에서는 A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D. 옳은 내용. 겨울의 기온은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 그렇죠? 나 시기가 더 추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가에서 나로 변하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 3번. 현재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24.5도가 될 때, 즉 현재보다 1도가 더 기울어지게 될 때 우리나라 여름철의 남중구도와 기온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현재보다 1도가 더 기울어지게 되면 북반구 중위도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현재보다 1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더 더운 여름이 된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태양빛은 지구를 향해서 평행하게 다가오고 있죠.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에서 24.5도로 길어지면 북반구 중위도인 우리나라는 1도만큼 더 태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고, 반면에 겨울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 23.5도에서 24.5도로 1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태양의 남중고도, 즉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1도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은 더 하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보다 더 추운 겨울이 된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영조차가 증가하는 거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되면 덜 더운 여름과 덜 추운 겨울로서 영교차가 감소하게 된다. 지구 공정 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A가 원궤도, B가 타원궤도, 이심률은 원궤도인 A가 타원궤도인 B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겠죠. 공정궤도 모양이 A에서 B로 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정궤도 이심률은요, 원에서 타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작아진 게 아니라 커진 거고요. 근일점에서 계절이 반대로 바뀌었다. 반대가 됐다는 얘기는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A, 원궤도에 있었을 때는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었죠. B로 변할 경우 자전축은 그대로 A와 같고요. 역시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를 얘기했을 때 그대로 겨울이 됐어요. 차이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덜 추운 겨울이 됐겠죠. 하지만 계절이 반대로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 니은 역시 옳지 않은 내용. 그 북반구의 기온의 영교차가 작아졌다고 했는데요. 우선 근일점에 있을 때는 겨울이었죠. 근데 덜 추운 겨울이었고요. 여름을 볼까요? 여름에는 어때요? 원궤도 있을 때는 태양과 매우 가까웠죠. 근데 B가 됐을 때는 태양과 멀어졌기 때문에 덜 더운 여름이 됐네요. 그래서 덜 추운 겨울과 덜 더운 여름, 즉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졌죠. 따라서 정답 2번. 공정궤도의 모양이 B에서 A로 변할 때, 6번 문제는 A에서 B로 변할 때죠. 이번에는 B에서 A로 변할 때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물리량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기억,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게 돼요. 공정궤도 이심률의 변화는 이심률 값이 변하는 거지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이 됐든 여름철이 됐든 현재와 동일한 남중고도 값을 갖게 된다는 거.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 값을 우리가 H라고 할 때 90 마이너스 그 지역의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저기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교과정에서 지구학고 1에서는 저기를 배우지 않잖아요. 지구학 2에서 배우시는데 이제 우리가 계절을 춘하 추동으로 나타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러면 춘분하고 추분일 때, 봄, 가을일 때의 이제 저기는 0도가 되는 거고요. 하지 때는 23.5도 플러스, 그리고 동지 때는 마이너스 23.5도 값을 가져요. 이때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24.5도로 이제 더 증가하였다라고 한다면 하지 때는 저기 값이 플러스 24.5도가 되는 거고 동지 때는 마이너스 24.5도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였나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에서 23.5도에서 24.5도로
자전축이 1도가 기울었을 때 여름철의 태양의 남중 고도는 1도가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은 이제 이해되셨죠? 공정기도 26일 변화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절별 태양의 남중 고도는 현재와 같다. 니은 겨울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겨울은 근일점일 때죠. 근데 근일점의 위치가 B에서 A로 변하면서 더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면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적게 도달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여름의 평균 기온 볼까요? 여름 B에서 A가 될 때 원일점의 거리가 어때요?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그만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는 거고 여름의 평균 기온은 더 높아지겠네요. 리을 영조차 B에서 A로 변할 때는 겨울은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여름은 더 더운 여름이 되죠. 그럼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네요. 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5만 년 전에서 5만 년 후의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나는 북반구 여름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기 이제 기억. 가만을 고려할 때 3만 년 전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 그러면 가만 고려해 볼까요? 그럼 3만 년이면 3만 년의 위치는 대략 여기죠. 여기. 그래서 3만 년 전에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완만해진 거죠. 23도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더 낮아졌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는 더 높아진 거죠. 현재보다. 그러면 여름은 덜 더운 여름, 겨울은 덜 추운 겨울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온의 영주차는 현재보다 작아졌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남한을 고려할 때 1만 년 전의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다. 그러면 1만 년 전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대략 0.98 AU.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남한 고려했을 때 1만 년 전의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름의 기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디귿 가와 나를 모두 고려했을 때 3만 년 후에는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질 것이다. 3만 년 후를 볼까요? 3만 년 후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23.5도보다는 큰 값을 나타내겠네요. 그리고 나에서도 한번 볼까요? 3만 년일 때는 뭐 거의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차이가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는 무시하고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여름은 더 더운 여름, 그리고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1610년에서 1810년의 태양의 흑점수의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흑점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근데 A시기는요, 흑점수가 적었기 때문에 태양의 활동이 평상시보다 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폭사 에너지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요인이 아닌 것, 화산 폭발, 빙하 면적 감소, 수륙 분포의 변화,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는 지구 내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지구 자전축의
변화는 지구 외적 요인이 되는 거죠. 11번 그림은 새 화산이 폭발하기 전후로 관측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을 나타냈고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대기 투과율이 적게 혹은 많게 일단 투과율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화산재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기억, 대기 투과율이 감소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지표면의 기온은 반사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낮아졌겠죠. 디귿, 대기 투과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화산 분출물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화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산재에 의해서 대기의 투과율이 낮아지게 된 원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지표면의 상태에 따른 반사율을 나타내는데요. 침엽수림은 반사율이 약 8에서 15, 그리고 화렵수림은 15에서 한 18 정도가 되고요. 아스팔트가 4에서 12, 콘크리트의 반사율이 가장 크네요. 17에서 대략 한 20% 정도. 반사율이 가장 큰 거는 콘크리트, 그리고 두 번째가 화렵수림, 그리고 침엽수림하고 아스팔트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죠? 보기에 기억. 침엽수림은 화렵수림보다 평균적인 반사율이 크다. 화렵수림이 침엽수림보다 크고요. 옳지 않은 내용. 니은 침엽수림 지역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그렇죠? 증가하겠죠. 콘크리트 침엽수림보다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화렵수림을 베어 아스팔트 도로로 만들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증가한다. 아스팔트는 화렵수림보다 반사율이 작죠. 그러면 아스팔트로 도로를 만들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흡수율은 증가를 할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판기아가 분리되는 과정을 나타냈다. 수륙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지구 내적 요인이 되는 거죠. 해양성 기후 지역이 증가한다.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 작은 대륙들이 나눠지고요. 이 대륙의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면 해양성 기후 지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옳은 내용. 2번 대륙 내 건조한 기후 지역이 증가한다. 판기아가 형성되면 이제 대륙 내 건조한 대륙성 기후 지역이 증가하지만, 이렇게 판기아가 분리가 되면 해양성 기후의 지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2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 겨울에 온난하고 여름에 시원한 지역이 증가한다. 겨울에 온난하고 여름에 시원한 지역이 대표적인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해양성 기후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지역이 증가를 할 거예요. 4번 해류의 방향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한다. 그렇죠. 대륙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되면 해류의 방향이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고르게 분배될 수 있고요. 5번 대륙과 해양의 비열과 반사율이 달라 기후가 변한다. 그렇죠. 대륙과 해양은 비열, 연용량, 태양의 반사율이 다르죠.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기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번.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냈고요. 지구의 열수지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흡수한 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때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서로가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지구의 열수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요. 우선 이제 지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표. 지표에서 흡수한 양을 한번 먼저 표현해 볼까요? 흡수한 양. 지표에서 흡수한 양. 태양 복사 에너지 형태로 50이
흡수가 됐고요. 그리고 대기의 재복사에 의해서 총 얼마가 흡수가 됐나요? 요거는 A로 나와야 되겠네요. A. 그 다음 방출 한번 볼까요? 방출.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한 양. 물의 증발이 23, 그리고 대류와 전도가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23 더하기 7, 그리고 지표면 복사가 114가 되겠네요. 114. 그러면 총 얼마죠? 1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표에서의 흡수도 얼마? 14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44 빼기 50, 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94, 대기의 제복사는. 그 다음 대기를 볼까요? 대기에서 흡수. 대기에서 흡수. 먼저 태양 복사 흡수가 20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20. 그 다음에 물의 증발이 23. 그리고 대류와 전도 7. 지표면 복사가 102. 그러면 다 합쳐서 15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 방출 볼까요? 방출. 일단 다 지우고요. 방출. 대기와 구름의 방출이 58. 대기의 제복사가 그렇죠. 아까 A가 94였죠? 94. 이 값이요. 그러면 역시 152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본다면 지구 전체 흡수한 양은 태양 복사 100에다가 지구 반사 25 플러스 50, 그러면 7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출은 역시 70이 되죠. 네, 이 방출은 지표면 복사 12, 그리고 대기와 구름의 방출 58, 그래서 총 70. 그래서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역시 평형을 이룬다. 기억, 대기가 흡수한 총 에너지 양은 152가 되는 거고요. 대기의 제복사 양 A는 94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그렇죠.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가나다의 크기를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지구의 반사율.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으로 했을 때의 반사는 대기 반사 25와 그리고 지표 반사 5가 있었죠. 25와 5. 그러면 전체 100 중에 25 더하기 5 곱하기 100%, 그러면 30%가 되는 거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투과율. 그럼 투과율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한 양을 의미해요. 여기 보시면 지표에서 반사율이 5잖아요. 근데 일단은 투과를 했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했죠. 그래서 지표가 흡수한 50에다가 지표의 반사인 5를 더한 값이 지표에 도달한, 즉 대기의 투과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0분의 5 더하기 50 곱하기 100, 그러면 55%가 나오겠죠. 디귿, 지표면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 분의 대기에 흡수한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복사 에너지,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가 114가 되는 거죠. 114 분의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는 102.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대략 89.5%가 나와요. 그래서 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 순서가 되겠네요. 그림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A값, 지구의 반사가 되는 거죠. 대기 반사와 지표 반사. 그래서 지구 반사가 A, B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100에다가 반사 A를 빼준 값은 지구 복사 에너지 B와 같은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따라서 보기의 기억은 옳은 내용이고요. D는 지표면의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가 지표면의 복사 중 대기와 구름이 재흡수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즉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요. C하고 D의 증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반사율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은 언제나 일정한 값을 나타내겠죠. 니은 C가 증가하면 D도 증가한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온실기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 중 대기 흡수량, 즉 C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양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D도 증가를 하는 거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B가 증가한다. B는 반사율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B 값은 언제나 일정한 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한 지구 기온 변화와 실제 관측 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A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둘 다 고려했을 때가 되는 거고요. B는 인위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 C는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의 기온 편차 그래프가 돼요. 자연적 요인보다 인위적인 요인이 기온 편차 그래프와 더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이 자연적인 요인보다 지구 온난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요인인 A 그래프가 가장 실제 관측한 기온과 기온 편차와 가장 잘 들어맞지요.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요, 이렇게 기온이 때로는 낮아진 경우도 또한 있네요. 기억,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기온 변화가 가장 작았고요. 니은,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는 그렇죠, 기온을 낮추는 요인도 있다. 현재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기억님, 이거 다 옳은 내용이 되죠. 지구 온난화에 의한 지구 환경 변화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화석 연료의 연소부터 출발하죠. 온실효과의 증가,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의 온도는 상승, 그리고 대륙의 빙하 면적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지표면의 반사율 감소하고요.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을 하고 육지의 면적은 감소를 하겠네요. 보기에 기억. A의 변화는, 즉 해수면의 온도 상승은 해수의 연직순환을 강화시킨다. 해수의 연직순환이 강화됐다는 것은 해수의 밀도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만큼 해수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해수의 연직순환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니은, B는 상승, C는 감소. 예, 옳은 내용이고요. D의 변화로 지구의 반사율, 지표면의 반사율 감소로
극지방의 지표면 온도는 상승한다. 그렇죠. 대륙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그러면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이 증가하니까 극지방의 지표면 온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 1900년 이후 평균 해수면의 편차를 나타냈고요. 평균 해수면의 편차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건요. 지구의 온실 효과에 의해서 대륙 빙하의 면적이 감소했고, 그리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 팽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대서양의 심층순환이 약해진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서양의 빙하가 높게 되고요.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가 감소를 하고, 그렇다면 대서양 침강 해역에서의 해수의 침강이 약화되기 때문에 대서양의 심층순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니은 지구 전체 강수량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왜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그만큼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 증발량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 숨기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한 강수량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 디귿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증가한다. 홍수가 또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요, 또 가뭄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역적 편중이 심해져 가지고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의 피해가 증가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과거 약 15년 동안 지구와 한반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냈는데요. 한반도와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주기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럼 한반도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 역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 이 주기적인 변동은요, 그 겨울과 이제 여름에 이산화탄소의 사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광합성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광합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또 겨울철에는 반면에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기 좀 어려운 환경이고요. 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인위적인 요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보기의 기억,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간 변화량, 즉 변화량, 이제 폭을 보는 거죠.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은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의 주기적 변화는 산불과 화산 폭발 때문이다. 산불이나 화산 폭발은요,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규칙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보일 수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여름철 광합성량과 또 겨울철 화석연료의 사용량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옳은 표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기후변화 모형에 따른 2081년에서 2100년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둘 다 기온이 상승을 한 모형이 되는 거고요. 나가 가보다 전체적으로 기온 상승률이 더 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가 가보다 온실기체 농도가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도하고 극지방을 비교했을 때 적도보다 특히 가하고 나 둘 다 북극지방에서의 온도가 더 상승폭이 컸어요. 또한 남극과 북극을 이제 구분해도요, 남극보다 북극, 적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기온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보기 기억, 가는 나보다 온실기체 농도가 낮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상승률이 나보다 적게 상승을 한 거고요. 가와 나 모두 적도가 북극보다 기온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 게 아니라 북극이 적도보다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낸 거죠. 나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클 것이다.
뭐 나뿐만 아니라 가 역시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우리나라에서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그렇죠.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죠. 대표적으로 생태, 그러니까 명태가 살아있을 때를 생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태가 한류성 어종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가 잡히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동해안에 생태가 워낙 많이 잡혀가지고요. 고양이들은 생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태는 다 수입이라는 거, 러시아 수입이에요. 안 잡혀요. 이번 겨울의 길이가 그쵸? 짧아지고 있는 거 지금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여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3번 열대야 일수가 증가한다. 예, 기온 상승으로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밤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 4번 해양 산성화가 나타난다. 이산화탄소는 pH가 5.6 정도의 산성기체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해수에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서 해수의 pH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5번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 겨울의 길이가 짧아지고 봄의 시작이 빨라지기 때문에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23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과거 계절 길이 변화와 미래의 예측을 나타냈다.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현재와 비교하여 2040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과 아열대 기후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우리나라는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죠. 근데 겨울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는 기온 상승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를 시키거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기억,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린다. 천연가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요. 연소하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방출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 개선을 노력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즉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를 시키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이산화탄소를 지층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으면 또 그만큼 지구 온난화를 억제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미래 기술 중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옳은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지도록 유도를 한다.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물이 이제 광합성이 더 활발해지면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량이 감소를 하는 거고, 또 이에 따라서 해수에 녹을 수 있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가 있고요.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 지구의 반사도를 변화시킨다. 가능하죠. 에어로졸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서 배웠을 텐데요. 화석연료의 이제 연소 혹은 뭐 산업화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에어로졸이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에 떠 있는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거나 혹은 구름의 이제 응결핵으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름의 양을 늘리고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하강시킨다라고 지구 변화의 인위적 요인에서 배웠을 거고요. 디귿, 우주의 반사막을 설치하여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변화시킨다. 옳은 내용이 되죠. 황당한 기술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